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사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업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창업 얘기 계속합니다. 경쟁력 높이는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농업, 농촌과 농업에 가져있는 환경과 자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창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퀄리티 창업 방법 찾기 6번째입니다. 바로 제 전 시간 했던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오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농 작업일 때 이제 보통 뭐 화학농 하신다 그러면 이제 밭갈이 100번 하지 않습니까? 이제 농가에 따라서 아니면 작물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뭐 2번에서 뭐 하우스 같은 게 더 많이 하겠죠. 뭐 7번, 뭐 6번 그렇게 하겠죠. 이런 밑거름 밭갈이 하는 농사가 있고 이걸 2그룹이라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권장하는 거는 이제 4그룹. 화학농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밭갈이 안 하고 무게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작물이나 이제 씨앗 같은 거를 심는 그 부분만 이제 파서 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4그룹 화학농 창업을 이제 권장했습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99%할 정도로 이제 2그룹 창업에 이제 보편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 4그룹의 화학농 한다 그러면 4그룹이고요. 유기농 한다 그러면 4그룹 쪽으로 많이들 이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4그룹 화학농이나 유기농으로 이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요. 체험교육 농장 창업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좀 작다. 지금 체험교육 농장은 이제 우리가 보급한 지가 십몇 년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4급 화학나 유기농을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몇십만 인구 아닙니까? 우리가 몇백만 인구라면 모르겠습니다. 도시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십만 인구에서 매년 이제 10명에서 뭐 2, 30명씩 농가들이 육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10년 되니까 몇백 년구가 이제 각 지역의 뭐 지자체별로 이제 육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시장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있느냐, 경쟁에서 자기만의 이제 농가에 경쟁이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없다면 아주 힘들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치유농업, 치유농장이죠. 이것 또한 이제 시장이 작다. 왜? 이제 몇십만의 이제 도시에 이제 수백 농가들이 육성돼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라는 특성이 있고요. 거기에 콘텐츠라고 하는 이제 경쟁이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쉽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하시라 마시라 못하지만은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보시면 이제 많이들 이제 치유농업에 관심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제안하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지금 창업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 제한형 치유 농장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할 건데 그런데 이게 문제 뭐냐? 지금 화학농이나 유기농으로서는 퀄리티가 낮다. 제가 제안하는 치유 농장도 이제 4그룹 화학농보다는 이제 자연형 농업 쪽으로 갔을 때 자연농 같은 게 했을 때는 고퀄리티 않습니까? 이거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화학농이나 유기농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농, 유기농으로 사고로 갔을 때 전업 생산 창업은 지금 현재의 대부분이 이제 2그룹 농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비용이 너무 높거든요. 2그룹 같은 게 밑거름하고 밭갈이하고 공장용 농자재 쓰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수천 킬로 수입하는 농자재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산 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4그룹 같은 경우 전업농으로선 현재의 2그룹 농사보다 경쟁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화학이나 유기농의 4그룹 농사는 세계적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대농 같은 경우도 대농의 선진 농업국도 이미 이런 검증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좀 권장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생산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생산 비용에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세계 흐름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4그룹 자연농으로 창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조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전업 생산농 창업으로서는 자연농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왜냐 그러면 이제 기술력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유기농이나 화학농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시장 포화할 정도로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하면 가격이 수익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만 시장 포화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농 같은 경우 시장이 뭐 개인 농가들로 해가지고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농가들이 오래된 그런 또 루트가 유통망이 없으면 힘들다. 그래서 시장 부재다. 처음 가시는 분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또 기술력이 없으면 생산량이 안 되고요. 노동량이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 전업 생산은 조심해야 된다. 참고하시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교육농장 창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학농이나 유기농 같죠. 적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없다면 힘들다 하는 게 뭐 체험교육농장 꼭 같다. 그 다음에 보급형 치유농업에 이쪽에도 굉장히 관심 많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꼭 같습니다. 적은 시장이면서 콘텐츠가 없다 그러면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이런 창업 교육을 하고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창업 체험이라든가 치유농을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만나게 됐죠. 그다음 보시면 이제 시설 내놓고요.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마을마다 형성된 이런 그 체험이라든가 생태 뭐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쪽에도 지금 힘든데 개인 농가라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안하는 그 치유 농장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잠재적 시장이다. 그리고 고퀄리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자연농으로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번 후에 이제 제안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굉장히 잠재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고퀄리티고요. 그래서 자연농으로서는 되게 맞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화학농이나 유기농 뭐 사과로 하더라도 퀄리티가 너무 낮다. 그런데 자연농 같은 고퀄리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자, 농사 규모와 경력입니다. 앞서도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게 다시 한번 하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창업 환경이라 농업 환경은 보시면 이제 농지 가격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뭐 제일 비싸다고 해도 뭐 관이 아니거든요. 세계 뭐 톱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지가 이제 농가 규모들이 소농, 영세농, 만평 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평 이하도 다 소농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3,000평에 가면 영세농에 봐야 되고 뭐 3,000평 지나서 한 2,000평, 1,000평이라면 뭐 우스갯소리로 뭐 국빈농이라 할 정도로 이제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참고하시고 시작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차용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 중에서 제일 차지하는 게 농지 가격이다. 자신의 농지를 사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고 한다면 매각이거든요. 지금 뭐 제주 같은 경우는 10억, 뭐 어디 웬만한 도시도 매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도 쉽지 않다. 왜냐 그러면 이제 생산 농으로서는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규모의 경쟁력을 좀 참고하시는 말씀드리면요. 대농이나 기업농 같은 경우는 전업적인 생산했을 때 많은 생산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 뭐랄까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낮아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장악이 있으니까 수익이라든가 그렇게 창출이 될 겁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다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업농 같은 대농 같은 그래도 소농에 비해서는 경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소농이나 영세농 같은 경우 지금 뭐 창업에서는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르겠습니까? 승계농이 아닌 부모님이 그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거는 물려받는 승계농이 아닌 경우는 쉽지 않다. 아니면 이제 자본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요. 소농이나 영세농일 텐데요. 그랬을 때 전입적인 생산했을 때 생산량은 적을 것이고요. 생산 비용은 높죠. 뭐 세계적으로 높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닭 10마리도 수천 킬로 수입한 이제 사료를 먹이고요. 거기서 이제 키워진 가축들이 만든 이제 퇴비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뭐 유박 퇴비도 다 수천 킬로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나마 싸다고 해가지고 쓰는데 근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비싼 농자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장악이 떨어질 것이고 수익률은 낮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은 떨어진다. 이게 지금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장 포화라는 게 있죠. 그리고 시장에 이제 포화다 보다 보니까 매년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실에 이제 직면한 문제라는 말씀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거고요.
현재 제일 뭐 귀농하고 아니면 농촌을 떠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고 농업 인구가 준다, 농업 경쟁이 떨어진다. 그거는 수익률이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생산량이 적고 생산 비용은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그렇거든요. 이 그룹 기술이 생산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간과해 왔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초제 비용이라 해가지고 뭐 농약 만들면 초제 비용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지 노동력이 들어해서 세우는 거지 비용이 줄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거기에 그 노동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무경으로 들어가지만은 역시 비닐 씌우고 그렇게다 보니까 쉽진 않다. 그래서 생산 비용이라는 게 뭐 그나마 해가지고 이제 초저 비용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무경 상태에서 세계적인 농업 추세에 따라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 의견이었는데요. 현재 어쨌든 시장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수익률이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어려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농사 규모를 이제 이게 좀 참고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제가 이제 그 86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생산 그 했는데 양배추를 했는데 뭐랄까 안 팔려 가지고요. 그다음 중송아지 사 가지고 뭐 3년 키웠는데 송아지까지 낳는데도 더 쌌거든요. 그때 겪고 나서 86 아시안 게임 끝나서 돌아다닐 때인데요. 그때에 조금 지나서 보니까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되면 뭐 몇백 마리 치는 농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00마리, 500마리들 이제 시작한 사람, 이제 그러니까 그 양계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작목 키우면서 이제 뭐 100마리서부터 300마리, 500마리 키우는 아니면 이제 배터리 케이지라 해가지고 뭐 몇천 마리, 몇만 마리 키우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보통으로 친환경 유정량 같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90년대 후반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2000마리 키우는 농가들이 나왔습니다. 뭐 규모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생협 같은 데 생겨나고 이제 그런 하다 보니까 이제 팔리고 이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다 보니까 2000마리 정도의 그런 친환경 유정란 생산농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계약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돼 가니까 또 다른 농가들이 뭡니까 5,000마리, 10,000마리 키우는 농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춘 게 아니고요. 친환경 농가들이 지금 뭐 보면 동물복지 농장이라서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10만 마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0마리 키우다가 이제 더 확장되게 2,000마리 경쟁이 떨어지니까 더 경쟁 높이기 위해서 5,000마리, 1만 마리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10만 마리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농가들이 그러니까 동물복지 농장이라 해서 유정란들이 농가가 10만 마리 나왔다면 대부분은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10만 마리 정도 나온 농가 이제 소개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케이지에서 공장식 축산이라 했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10,000마리 이하는 통계도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10만 마리 뭐 몇백만 마리까지 이제 키우는 농가들 나왔고요. 이쪽에도 친환경조차도 5만 마리, 10만 마리 농가들이 나왔으니까요. 이 정도로 이제 규모를 확장하자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면 300마리 아니면 2,000마리 키웠겠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규모가 이제 변화되는 사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마리라든가 2,000마리, 1,000마리 키우는 농가들은 도태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그걸로 전환시키는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규모를 늘리는 이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앞서도 조금 얘기했습니다. 창업 방법 세계 최고의 창업 비용 하다 보니까 규모화된 전업농 창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본이 없다 그러면요. 아니면 승계농이 아닌 경우요. 그렇다면 이제 소규모라든가 특화농 창업으로 가야지도 모른다. 가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또 그렇게 지향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치유농업 같은 거 많이 다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빈변한 이제 시장 포하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 시장 지금에 있는 시장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전업농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시장이 없으니까요. 또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포화 계속 일어나고 여기서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럭셔리 시장으로 가보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제가 1,000원짜리 계란 정도의 품질하는 농업도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1,000원짜리 받으니까 방송도 소개되니까 지금 일반 농가들도 1,000원짜리 도전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년 전에는 1,000원짜리 정도 럭셔리였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됐을 때 한 수익률이 70%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농가들 생기면서 거기 시장도 불안해졌다. 그래서 지금의 럭셔리 시장은 5,000원, 10,000원 정도의 시장으로 가야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30% 정도로 하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요. 축사는 좀 높고요. 밭작물은 더 낮죠. 그게 보통적으로 평균이 수익률이 30%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럭셔리 시장으로 가서 수익률 70% 정도 되는 그런 창업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이건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 방법에 대해서 선택할 필요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생산 비용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 뭐 닭 10마리 키우는데도 수천 킬로 수입하는 살을 쓰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다 이제 연결된 이런 농자재니까요. 그래서 농기업의 수익을 남기고 유통 조직이 남기고 판매상이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싸다 그래도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농가들하고 이렇게 보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산 비용이라는 건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젠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저비용이다 저비용이다 그런 농업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의 고비용의 공장 농자재 의존하는 농업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비용의 지역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이런 자연형 농업으로도 창업의 방법이다. 이걸 선택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뭐 지금 규모화되고 그런 고비용의 그런 보편적 시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맛을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이쪽으로 저비용과 소규모로서 수익률이 70% 나오는 럭셔리 시장의 창업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리뷰할 건데요. 그래서 지속 소농이 영세농이 지속 가능한 농업 필요하다. 그런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안정적인 고유의 창출 농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럭셔리한 창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으로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계속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고퀄리티 창업 필요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되게 제가 이제 10년 전에 1,000원짜리 계란해야 된다, 100만 원짜리 창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욕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뭐냐 무슨 얘기하면요. 농산물은 싸야 돼. 좋은 농산물 생산해서 싸게 저가로 공급하는 게 농부의 농업의 근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틀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향하는 삶은 생태적이고 이런 자연형의 농업을 지향하고 그런 자유로운 삶에 그런 지향하는 당신은 절대 안 맞는 정반대적인 뭐 기술을 논하고 철학을 논해야지 뭐 기술적으로 하고 돈 한다 이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농가들 포기하는 이유가 그 현실이 됐거든요. 모르겠습니다. 1,000원짜리 지금은 그때 1,000원짜리 100만 돼지도 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돼지 한 마리가 200만 원, 300만 원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란 하나가 5,000원짜리 10,000원 정도 생산해야 된다. 그런 농가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1,000원짜리라는 5,000원짜리 10,000원 또 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그 다음이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계란 생산하려면 아니면 이제 돼지 200만 300만 원 돼지 생산하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걸 돈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냐 품질적으로 그 정도의 품질을 생산해야 된다. 가격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어쨌든 시장이 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뭐 99%가 이제 200원, 500원짜리 달걀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 품질의 시장이 집중돼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1억짜리 그 5천원짜리 가방 같이요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5천원, 10,000원 이상의 시장, 럭셔리 시장으로 분산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원, 500원짜리 달걀이 뭐 99%라 할 정도로 거기 집중된 거를요 최소한도 50%, 60%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 떠나기 낮은 수익률이 30%, 축사는 좀 높고 나머지 밭작물은 더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이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의 지금 신규 농민이라든가 창업하신 분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업을 하죠. 그렇지 않고 힘들다는 거거든요. 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생산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의 농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그 암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뭐 폐결핵, 그다음 아토피, 당뇨 이런 질병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뭐 자연치유센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흙이라 보거든요. 자연이라 보거든요. 먹거리가 있는, 그래서 농촌에 그런 치유 장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농촌이면 농업이면 농장이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이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이런 치유 장소가 필요하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의학은 질병의 증증 이쪽에 치료하고요. 질병 예방이라든가 질병 치료, 증증 치료하고 나와서 완전한 회복이라든가 질병 원인 치유는 어쨌든 흙이 해야 되거든요. 농업이 해야 필요가 있더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분들은 뭐 듣지 않으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낮은 경영력, 소농 같은 영세농 같은 경우 그래서 고유윤에 최소한도 우리가 농업도요 수익률이 60% 70%는 돼야 된다. 이쪽에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투자 비용이라든가 가족이 계속적으로 농촌에 남아서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고퀄리티 농업의 창업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뭐 10년 아까도 있었는데 10년짜리 1,000원짜리 100만 돼지니까 아예 대놓고 욕할 정도였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계란이 돼야 되고 200만 300만 원 돼지를 키워야 된다. 라고 했을 때도 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주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이런 품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격으로 해서 이제 제가 품질을 얘기하는 거 품질이 돼야 기술이 되고 그랬을 때 가격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고퀄리티 럭셔리 그런 가능성 높은 이유 일단은 이제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소비자 욕구입니다. 환경적인 욕구 이제 환경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심각하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유지, 자연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럭셔리 쪽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쪽이 요구하고 윤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품질적인 욕구, 럭셔리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없이 사는 거, 그리고 건강 수명 연장하는 이제 고령화 사회입니까? 그래서 이런 쪽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1,000원짜리 계란 하자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조차도 정말 이게 팔릴까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포기한 농가들 많았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500원짜리 들어가고 그걸 안 하신 분도 농가들이 있고요. 시작해놓고도 뭐냐면 확신이 없다 보니. 근데 1,000원짜리가 계속 나간 농가들은 대박 났거든요. 뭐 대박이라는 표현이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이 내는 그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농촌 농업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농업이 할 수 있는 게 인류 생존에 식량 생산하는 건 맞습니다. 뭐 싸게 공급해야 되고 그런 쪽은 계속 될 겁니다. 뭐 저희들이 럭셔리 농업하자 해서 뭐 모든 농민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다. 일부러 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 아까도 했습니다. 99%에 뭐 200원짜리 500원 달걀에 모든 집중할 게 아니라 뭐 50% 60%에 다운시키고요. 럭셔리 쪽에 고가 100만 원짜리 그 가방같이 그쪽으로 중저가로도 이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계란도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나오고요. 그러면 시장이 분사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 이런 식량 생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 할 수 있는 게 질병 치료에 필요한 치유 농산물 생산도 농업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질병 치유 농산물 생산한다. 그건 사람마다의 농업의 기술의 그런 그 자기의 눈높이겠죠. 근데 저의 눈높이, 저의 수준에서 맞춘 얘기했을 때는 치유 농산물은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흙을 살리고 작물 자생력으로 해서 생산된 농산물, 자 이런 쪽에 했을 때 이제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 지구 살리기 탄소 흡수는 우리가 이제 뭐 저탄소 농업이 나오고 탄소 중립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살리면 이제 탄소 흡수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 생산하면서 탄소 흡수 농업이 가능하다. 이쪽으로 가치가 환경적인 욕구에 맞춰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농업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흙과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흙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그런 치유하는 농업도 필요하지 않나. 농업이 하는 게 뭐 식량 생산 배고픔만 해결되는 농업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 치유 이런 쪽으로도 농업이 할 수 있다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농업 가치고 농부의 사명이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분의 뭐 각자의 의견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은 그냥 내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는 저 의견을 내는 유튜브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 좀 뭐랄까요?
반대적인 그걸 달아서 뭐 논쟁 벌이려고 평가하시면 그런데 그런 댓글이 있으면 저는 지워버리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일구의 자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걸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왜냐 그러면 이제 각자의 의견이지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뭘 하든 제가 뭐 타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취향이고 자기 개인이고 자기 생산의 농업 방향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런 생산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런 기술을 공개하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고 이런 5천원짜리 만원짜리 같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돼지 같은 키우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그 기술을 이제 공유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흙은 어쨌든 건강한 정신, 거기서 어디서 나온다?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는 건 이건 뭐 누구나 공감하실 건데요. 건강한 육체는 어디서 나온다? 건강한 음식이 나온다. 건강한 음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건강한 흙에서 나온다. 이게 뭐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농업, 치유하는 흙, 살아있는 흙은 우리가 치유한 농산물을 생산할 것이고 흙에 영양분을 담아낸 농산물이죠. 그 농산물이 음식이 재료가 돼서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음식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질병 치유다. 뭐 농업이 할 수 있는 이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배고픔만 해결하는 농업이 아니라 질병도 치료한 농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아까도 했습니다. 주장도 일단 그거는 이제 각자의 주장일 거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찾아본다. 그리고 이제 창업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